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마사마 김상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문학에서 배우는 영업 스킬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 제품이 팔리지 않거나 혹은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모든 영업의 정점에는 사람에 대한 인문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죠. 사람에 대한 학문입니다. 철학, 예술 모든 게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는 거죠. 과거의 일정한 패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심리, 역사.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역사를 배우는 거고요. 인문학은 과거의 인간의 삶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의 삶을 어떤가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인문학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인문학을 사랑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많은 CEO가 있는데 저는 이 CEO가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애플 아시잖아요? 애플이 세계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평소에 요가를 좋아하고 명상을 좋아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평소에 철학을 좋아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 그만큼 철학을 좋아하고 인문학을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은 좀 창의적인 제품인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인문학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정말 사랑했던 CEO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애플의 DNA에는 기술뿐 아니라 인문학이 녹아있다. 여기서 말하는 스티븐 잡스의 인문학은 어쨌든 사람에 대한 깊은 감성, 성찰 이런 게 녹아있다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사랑한 사람은 스티븐 잡스였고요. 자, 오늘 제가 동양과 서양의 이대한 두 명에게서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역사를 알려면 로마를 알아야 되고 로마에서도 이 많은 로마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나 책에서 시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초로 시저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네, 군인이자 정치가였는데요. BC 100년에 태어나서 44년에 사망을 했는데 정말 리더십이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업적으로는 삼두 정치를 했죠. 삼두 정치는 뭐냐면 세 명이서, 왜냐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일단 힘이 약하니까 세 명이서 공동 통치를 한 거죠. 그 세 명은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입니다. 세 명이서 같이 공동 정치를 하다가 끝내는 본인이 정적을 제거하고 제1인자가 되는 거죠. 삼두 정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갈릴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땅까지 영토를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많은 걸 했는데 식민지를 확장하고 항만을 많이 좀 개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건설. 로마는 좀 도로가 유명하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많이 확충을 했고요. 율리우스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의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고요. 카이사르는 또 유명한 명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명언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은 이제 이때가 공화정 시기였는데 원로원에서 힘이 강한
카이사르를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에는 군사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카이사르는 본인의 군사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할 때 루비콘 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본인의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고 로마로 가서 제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 본다. 말 그대로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보고자 하는 얘기죠. 지금 들어도 정말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 해도 애초에 그 일의 시작의 동기는 선이었다.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죠? 결과가 나쁘게 끝났어요. 나쁘게 결과가 끝났지만 그 일의 시작은 뭐예요? 선한 거였죠.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네. 이제 그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로원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딱 세 단어죠. 왔노라. 뭐예요? 내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온 거죠. 왔노라, 보았노라. 누굴 봤어요? 적을 봤죠. 그리고 뭐예요? 이겼노라. 딱 세 단어입니다. 지금 들어도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처럼 카이사르는 정말 명언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에서 배우는 영업 스킬 4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카이사르는 한 번 결단을 하면 실행을 옮깁니다. 제가 보면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 좋은 퍼포먼스, 결과를 내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강해요? 물론 머리가 좋은 것도 있고 성실한 것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실행력입니다. 일단 생각한 거에 많은 부분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결단하면 실행을 잘합니다. 실행에 옮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객의 풀을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악한 카이사르가 로마의 제1인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본인을 따르는 병사들도 많고 새로운 뭐예요? 장군을 많이 발탁을 한 거죠. 본인의 사람을 많이 발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도 하여튼 신규 고객이나 아니면 고객의 풀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이사르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연설을 잘합니다. 근데 연설의 요점이 되게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실 때나 설명을 하실 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는 이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볐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유명한 갈리아 전기라 할지 내전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항상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합니다. 요즘은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는 이제는 평생 교육의 시대입니다. 항상 좀 배우고 자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카이사르에게 배우는 영업 스킬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동양의 역사를 알려면 하여튼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중국에 3대 고전이 있습니다. 뭐죠? 초안지, 삼국지, 수어지인데 오늘은 초안지의 배경이 되는 항우와 유방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죽고 나서 천하는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한 틈타 진섭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하면서 천하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서는데 향후에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됩니다. 누굴까요?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입니다. 일단은 항우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방은 평범한 농민 출신이죠.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항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방은 좀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승률로 보면 항우가 90%, 유방이 10%인데 결론은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다시 재통일합니다. 그게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뭐냐면 유방은 일단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항우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좀 사람을 차별하죠. 유방 같은 경우에는 경청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근데 귀족 출신은 항우는 어때요? 자기 확신이나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참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 소통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맞는 눈높이 소통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항우는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천하는 다시 누가요? 유방이 통일을 하고 그 나라가 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방이 통일을 하고 연애를 베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량. 그러니까 전략가죠. 전략가 장량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군대의 양식을 되어주는데 으뜸인 소화. 그러니까 그 한나라 유방이 전쟁터로 나가면 국내 정치를 안정을 하고, 옛날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군사 물품이잖아요. 보급품인데 그걸 안전하게 운반하는 소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전쟁에서 싸우는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아가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빼앗는 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뭐 영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세 사람이 참모가 아니더라도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협력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항고조 유방에서 배울 점은 일단 좀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뭐예요? 기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요즘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객들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진심인지 아닌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진심인 마음인 거죠. 그리고 큰 꿈을 꾸어라. 예전에 유방이 진시황이 행차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그러니까 본인도 언젠가는 뭐예요? 왕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큰 꿈을 꾸면 그만큼 본인의 노력 또한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어라. 항고조는 정말 누가 봐도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상황을 사람이나 여러 가지 참모들의 말을 통해서 유리한 상황으로 바꿨고요. 이런 항고조 유방에게 배우는 영업 스킬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인재입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고객이죠. 새로운 사람을 발탁해서 같이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게 좀 필요한 거고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은 것 같아요. 이제 그 항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를 가면은 뭐 재물을 약탈하고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했는데 유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심을 얻은 거죠. 그래서 좀 시대의 흐름을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면 시대의 흐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뭐 같은 업종인데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고객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농산물을 판매하지만은 뭐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SNS를 통해서 영어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핵심 측근이죠. VIP 고객이 필요합니다. 뭐 파레토 법칙처럼 대부분의 매출은 상위 20% 고객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VIP 고객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는 확실한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죠. 사람은 되게 연약한 것 같아요. 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확실하면 어때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목표를 보고 다시 다짐하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좀 확고한 목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김삼화도 확고한 목표, 올해까지 일단 구독자 1000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게 많이 좀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문학을 통해서 배우는 영업 스킬이었는데요. 뭐, 저희가 하여튼 사람에 대한 본질도 중요하고, 거기 인문학을 통해서 배우는 영업에 대한 다양한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인문학도 사랑해 주시고, 뭐 저희가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영업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